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자주 뻐근해졌다. 동네 작은 마트를 나설 때면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손으론 허리를 짚게 되었다. 살다 보니 허리랑 제일 친해지네. 혼잣말을 흘리며 문 앞 돌계단을 내려가던 그날, 낯선 짐승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말이었다. 그것도 조랑말. 허름한 우리 마당에, 그것도 대문도 잠그지 않은 내 부주의한 틈에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말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다. 등은 누렇게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앞발 하나는 살짝 절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꾹 눌렀다. 말을 키울 생각도 탈 생각도 없었다. 게다가 이 동네에서 말을 본 건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속 몽골 초원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뒷집 할아버지가 대문가로 다가오셨다. 평소 운동하실 때마다 마주치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였다. 그분은 나를 보자 손사래부터 치셨다. 말 조심하라고 하셨다. 어디서 탈출한 건지 모르니 근처 목장이 신고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뿐더러 혹시 병이 있을 수도 있다며 말을 조용히 내보내라고 충고하셨다. 하지만 말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대문을 열어도 아무리 손짓을 해도 풀을 씹으며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저녁 말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오이를 까먹었다. 말은 그걸 보더니 코를 벌렁거리며 다가왔다. 나는 오이를 반으로 쪼개 하나를 내밀었다. 그때였다. 누가 갑자기 뒷마당을 쾅 하고 큰 소리로 발을 구르며 지나갔다. 말도 놀라고 나도 놀라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당 끝에 멈춰선 아내를 봤다. 아내는 눈을 치켜뜬 채 말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묻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탁 위엔 나물 대신 단무지만 올랐다. 아내는 내게 말 조심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엉뚱한데 정신 팔린다고. 요즘 허리 아프다면서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느냐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말과의 거리도 아내와의 거리도 조심스레 재며 살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허리가 좀 편했다. 생각해보니 어제 마당 여기저기 움직이며 물도 붓고 풀도 조금 뽑고 말한테도 걸어다니며 이것저것 줬다. 그 전엔 계속 안 움직였던 거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만히 있던 것보단 낫네. 건강이라는 게 꼭 병원 진료소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말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듯 했다. 그 말은 떠날 생각이 없었다. 3일째 되는 날엔 아예 우리 집 마당 풀밭을 제거처럼 밟고 다녔고 한쪽 구석엔 슬그머니 누워 낮잠까지 자곤 했다. 나는 더 이상 말에게 쫓아가 풀을 흔들거나 나가라 손짓하지 않았다. 대신 감나무 아래 대야 하나를 두고 매일 물을 갈아줬다. 처음엔 그저 목이 마를까봐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졌다. 허리도 덜 뻐근했고 어깨 통증도 조금 줄어든 듯했다. 몸이 마음을 속이는 걸까? 마음이 몸을 속이는 걸까? 나는 중얼거리며 수건을 짜고 마당을 훑었다. 그 즈음 마을엔 자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뒷집 할아버지, 자전거 타다 넘어진 그날 이후 병원 대신 우리 마당으로 자주 들렀다. 할아버지는 말을 멀찍이 두고 서서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감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나랑 같이 오이를 까먹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마당에 왔고 나는 오이를 매일 2개 준비했다. 말은 오이를 보면 귀를 쫑긋 세웠고 할아버지는 그걸 보고 또 웃었다. 그 웃음이 꽤 오랜만인 듯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 슬그머니 들르기 시작했다. 팔이 저린다는 아주머니는 감나무 아래에서 다리 주무르며 한숨 쉬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할머니는 말 옆에 앉아 종이접기를 시작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슨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 곁에만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말을 아끼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은 마을회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들러 말이 혹시 치유마라는 외국 이야기에서 나오는 존재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치유든 아니든 간에
그냥 이 말은 여기 있고 다들 가만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다. 아내가 말에 관심 쏟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끝에 결국 말을 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흰 승합차가 우리 마당 앞에 도착했다. 그 안에서 검은 조끼를 입은 두 명이 내렸다. 차 뒤편엔 가죽끈, 고삐, 철망 같은 것들이 어수선하게 실려 있었다. 나는 문 밖까지 나가지도 못했다. 마른 감나무 밑에 서 있었고 그 옆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자기 말 같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잠시 대기하겠다며 차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말은 아무도 모르게 마당을 빠져나갔다. 감나무 아래 벤치는 비어 있었고 대야 속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허리는 다시 무거웠고 어깨는 다시 욱신거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보단 덜 불편했다. 그 말이 데려온 건 건강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보다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움직이다 보면 몸도 따라오는 것, 그런 순서였던 것 같다. 아내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아침을 차렸고 나는 오이를 한 개 꺼내 아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잘랐다. 그리고 반을 나눠 내 쪽으로 밀어줬다. 그렇게 그 말은 없는데 그 말이 남기고 간 것들이 우리 사이 어딘가에 마당 어디쯤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말이 떠난 다음 날부터 우리 마당은 한동안 좀 썰렁했다. 감나무는 그대로였고 벤치도 있었고 대야엔 물도 담겼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좀 비어 있었다. 뒷집 할아버지는 며칠째 안 보였다. 팔 저리다던 아주머니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마당을 한 바퀴 돌다가 문득 벤치에 앉았다. 말 없이 앉으니 왜 이렇게 조용한지. 그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전화가 왔다. 운동 프로그램 신청자가 갑자기 줄었다는 거였다. 원래 걷기 모임, 스트레칭 모임 할 때마다 북적였는데 요즘은 다들 빠진다고. 다들 어디 갔대요? 내가 물으니 전화를 받은 직원이 그랬다. 말이 없어지니까 다들 재미가 없대요. 라고. 운동보다 말 보러 온 거였냐고 했더니 직원이 웃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말했다. 말 앞에선 괜히 허리도 펴고 무릎도 굽혔대요. 운동보다 그게 운동이었다면서.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했다. 나부터가 말 앞에선 괜히 걷는 신용도 하고 풀 들고 허리 숙이기도 했으니까 그게 다 하루 2번씩 움직이던 거였다. 그날 저녁 아내는 식탁에 묵국을 올렸다. 나는 한 숟갈 뜨고 아내 얼굴을 슬쩍 봤다. 아내는 말 없이 반찬만 뒤적였다. 말이 없으니까 내가 입을 열었더니 아내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감나무 아래에 누가 작은 쪽지를 붙여놨다. 말 다시 안 와요? 글씨를 보니 동네 꼬마였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리고 문득 떠나기 전에 말이 고개를 돌렸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말은 그날 마치 누굴 데려올 것처럼 뒤를 한번 돌아봤다. 혹시 정말 그날 밤 마당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낯익은 발굽 소리를 들었다. 말은 아니었다. 작고 검은 강아지 한 마리가 대야 옆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리더니 아내가 슬리퍼를 끌고 나왔다. 아내는 강아지를 한참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건 신고하지 말자고. 이번엔 그냥 지켜보자고. 강아지는 그대로 마당에 눌러앉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야 옆이 자기 자리라고 우기듯이. 나는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개라고 불렀다. 개는 대야 물을 조심히 마시고 감나무 아래 그늘에 누웠다. 낮엔 햇볕 따라 움직였고 밤엔 현관 앞 계단에 몸을 말았다. 처음엔 아내가 신경질을 냈다. 털 날린다고, 똥 치워야 한다고, 밥값은 누가 줄 거냐고. 그런데도 이상했다. 며칠 지나니 아내가 마당 쓸 때 강아지를 피해서 쓸더라. 밥그릇에 뭐 하나씩 얹어놓더니 어느 날은 말없이 닭가슴살을 구워줬다. 내가 물었다. 닭가슴살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내는 대꾸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엔 내 목, 닭가슴살도 따로 올라왔다. 강아지가 온 뒤 마을은 다시 조금씩 달라졌다. 뒷집 할아버지는 자전거 대신 지팡이를 짚고 아주머니는 요가 매트 말고 감나무 아래 방석을 들고 오기 시작했다. 말 대신 강아지를 보며 쟨 또 누구냐고 투덜대면서도 다들 마당에서 1시간씩은 놀다 갔다. 나도 따라 움직였다. 강아지 똥 줍고 물 갈고 밥 주고 어느 순간 허리도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덜 힘들어졌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건 마을회관 걷기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였다. 회관 앞에 모인 10명 남짓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제일 앞에 섰다. 걷기 시작하니 몸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누가 물었다. 운동 다시 시작했냐고. 나는 말했다. 운동 안 했는데 개랑 살다 보니 운동이 되네요.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개는 그날도 우리 마당에서 감나무 그늘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마당에 서 있었다. 그 옆에 대야가 2개로 늘어나 있었다. 하나는 강아지 거, 하나는 새로 심은 국화 옆에 놓여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이젠 물 줄 것도 같이 줄 게 많다고, 혼자 건강해지지 말라고 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한참 뒤 감나무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강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잠시 고개를 들더니 다시 눈을 감았다. 마당은 조용했고 나는 그 조용한 마당을 처음으로 정말 좋아하게 됐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마당 한켠의 변화처럼 찾아올지도 몰라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